그간 잘 계셨나요? 원데이스쿨 학장 김추성입니다. 우리말 중에 철이 든다는 말이 있죠? 근데 그거 아세요? 그게 사철, 사계절이 든다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철이 든다는 말은 계절이 온전히 내 안에 들어온다 그런 의미입니다. 시적인 표현이죠.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 사는 덕분으로 철도 잘 들고 풍광이 아름답고 맛있는 것도 참 많은 나라에서 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K푸드가 K 컨텐츠처럼 세계를 제패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원데이스쿨이 찾아온 이 회사도 다양한 F&B 사업을 통해 국내는 물론 아시아 넘버원 푸드 컴퍼니로 성장하는 꿈을 꾸는 회사입니다. 푸켓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을 찾아온 강연자는 한국 농촌의 자원을 발굴하고 가치를 높이는 컨텐츠 크리에이터입니다. 글로벌 F&B 기업이 꼭 잊지 말아야 할 우리 식문화에 대한 철학을 듣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안문주 대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안은금주입니다. 지금 제 앞에 이렇게 계신 분들을 보니까요. 제가 진짜 우리 한국의 K푸드 컨텐츠를 이제 세계로 글로벌하게 확장을 시켜줄 로켓에 탄 기분으로 지금 여기 와 있는 것 같아요. 눈빛이 너무너무 반짝거리고 와, 그 기운이 오히려 저한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요. 보시다시피 말을 좀 잘하죠. 제가 이 빅판 컴퍼니를 창업하기 전에 저는 KBS, MBC, 그다음에 SBS 이렇게 지상파를 통해서 현장으로 취재를 나갔던 말 그대로 리포터였어요. 다양한 농업 관련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농업, 지역의 로컬의 현장을 취재를 하고 음식을 소개하기도 하고 여행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낯설 수도 있지만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아, 맞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방송을 통해서 현장 방방곡곡을 다니다 보니 그 시간이 10년이었고 그리고 일주일에 거의 한 프로그램을 3개씩 했으니까 대한민국에 내노라 하는 정말 식품의 명인들, 농사 잘 짓는 분들만 제가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의 이야기가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방송 10분을 통해서 이분들의 이야기가, 이 삶의 이야기가 전달되고 나머지는 묻혀진다는 것이 너무 아까울 정도였어요. 뭐 이를테면 보이시죠? 이분은 지금 멧돼지를 사육을 하시는 분이신데요. 멧돼지도요, 야생 멧돼지만 일부러 지리산에 멧돼지 나왔다. 그럼 지리산까지 가가지고 공수를 해와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분들. 또는 이 농약이 예를 들어 몸에 해로울 수 있고 아니면 해롭지 않을 수 있게끔 계속 개발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아예 약도 안 치고 농사를 어렵게 짓는 분도 계세요. 또 있어요. 우리가 맛있게 먹는 사과, 토마토, 여러 가지 과일들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우리 사람들이 왜 비타민 먹듯이 영양제도 정말 많이 먹어야 되고 또 이 친구들의 면역을 돕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가 예방주사 맞듯이 약도 해줘요. 본인이 제조해가지고 천연 제초제, 천연 해충제, 천연 살균제를 만들어서 키우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의 이야기를 10분의 방송에 녹이려니까 다 녹일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것이 쌓이다 보니까 제 마음에 숙제가 남았어요. 어떤 숙제? 이분들 정말 철학을 가지고 아무도 시키지 않은 우리 한국에서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정말 그 출발에 서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과 내가 만약에 평생 직업으로 함께 한다면 내가 잘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이 내가 잘하는 내 능력, 말을 잘하고 전달력이 좋은 내 능력이 같이 서로 시너지를 받아서 내가 끝까지 직업으로 삼아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분들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난 지금부터 농부들의 대변인이 내 제2의 직업이다. 평생 리포터여도 좋겠지만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에 제가 귀촌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호미를 들고 농사일을 해봤자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의 전국 방방곡곡 숨어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재미있게 콘텐츠화해서 전달하자. 2009년도에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이 평생 직업으로 세상에 없던 직업을 만들게 되는 거죠. 덕업일치. 많은 분들이 그 덕업일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덕업일치라는 생각 없이 그 농부님들이 저에게 말한 것처럼 저도 제 직업을 찾는 계기를 마련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을 먹고 있는 찰나에 또 한 분이 이런 책을 우연히 저한테 소개를 해줍니다. 바로 기적의 사과. 2008년도였을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농사 잘 짓는 분들은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우리 한국의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100대 농부하면 사실 그분들이 20년 전에도 그분들이었고 20년 후에도 그분들밖에 없어요. 이 농사라는 건 하루아침에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당신이 방송에서 이렇게 와서 취재하고 갈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이런 책 한 권 써준 사람 필요해요. 이게 뭐냐면 친환경 유기농으로 사과 농사를 짓는 분의 이야기를 일본에서 다큐멘터리 촬영했던 PD가 직접 책으로 낸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제가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 이 농부가 대단한 것도 있었지만 우리 한국에도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방송이나 SNS 콘텐츠 만들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누군가가 검색하지 않으면 다시 보기란 힘듭니다. 방송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방송을 애써 내가 기억해서 보지 않는 이상 다시 이거를 귀담아 듣기는 어렵습니다. 책 같은 경우도 기록으로 남지만 많은 컨텐츠들이 그렇게 바이럴되면 좋은 분들은 더 많이 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10년 가까이 방송 취재 기자로 만났던 농부들의 이야기를 엄선해서 다시 책으로 묶어서 내야 되겠구나. 저한테 많은 도전을 주셨죠. 그리고 그 책을 쓰다 보니까 30대, 그때 제가 나이가 36살이었거든요. 36살 때 제 직업의 일막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분을 만났고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온 책이 싱싱한 것이 좋아였고요. 여기에서는 기적의 사과나무처럼 한국의 기적의 식문화, 한국의 기적의 자연 환경을 보호하면서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과 좀 봐주시겠어요? 이 사과 팔 수 있겠습니까? 고개 절레절레? 왜 못 파실 것 같으세요? 이 사과. 소비자 인식에 빨갛고 윤기 있는 사과가 소비자가 좋아한다죠. 맞아요. 눈으로 보이는 모든 음식은 말을 하지 않아요. 그 안에 숨어 있는 그 사과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면 저한테 이 사과는요, 다이아몬드 못지않은 엄청난 정말 1년을 꼬박 손꼽아 기다려서 줄 서서 먹고 싶은 사과예요. 사과는요, 친환경 재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작물이에요. 굉장히 단맛이 많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해충들도 많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사과는 말 그대로 풀, 잡초가 엄청 날 때 잡초를 제거를 해줘야 되고 사과가 이렇게 울긋불긋하지 않게끔 윤기 나게끔 약도 많이 제때제때 해줘야 돼요. 방제 효과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은요, 사실 서울대학교 농업을 전공한 70년대 학번이세요. 혼자 평창 진부면에 가셔서 산속에서 평생을 유기농 사과에 한 몸을 다 바치세요. 한약재로 천연의 제초제, 천연의 농약, 천연의 영양제를 만들어서 사과에 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이 사과를 가지고요, 같은 값으로 사과를 팔게끔 하니까 이 어르신은 마음이 아픈 거죠. 이런 어르신들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분명히 노력은 배로 들었는데. 자, 필요하다면 도전하고 창조하라. 그래서 저는 스스로가 식생활 소통 연구가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됩니다. 리포터에서 이제 식생활 소통 전문가가 되는 거죠.
더 많은 지역의 이야기를 들으러 저희 회사는 깊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된 것이 대관령 원해농협, 그 농협 건물이 30년 동안 방치된 곳인데 이곳을 로컬푸드 마켓, 로컬푸드의 복합 공간처럼 만들어서 농부들과 또 관광 용평 리조트라든가 대관령에 관광 오시는 분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공유 공간도 컨설팅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런 식문화 탐방을 소비자분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사실 SNS로 바이럴하기 시작하면 소비자분들은 빨갛고 윤기 나는 사과 하고 금방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더 깊이 알리기 위해서 소비자분들을 초청을 해서 지역의 여행, 식문화 관광을 갑니다. 이런 것을 두고 컬리너리 투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고창, 또 군산, 임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하지만 임실하면 치즈인데 왜 역사가 어디서부터 출발됐고 목장이 어느 정도 규모며 그리고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 알 길이 없었어요. 이런 것들을 저희는 식문화 발굴을 통해서 기업이라든가 소비자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언제든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끔 기록을 보관을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한번 오감으로 경험하면요, 그건 평생 가거든요. 3살 버릇 80 간다처럼 저랑 같이 쇼핑 고객님들은요, 2010년부터 2013년도까지 매주, 그러니까 매달 20분씩 지역의 친환경 농가들을 같이 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말로 힘들게 농사져요, 힘들게 농사져요, 그게 아니라 아, 이렇게 철학을 가지고 깨끗하게 하려고 이 가격을 매기셨구나. 그 당시에도 계란 한 알에 1,000원이었거든요. 비싸죠. 그런데 계란 한 알에 1,000원을 먹을 수 있게끔 현장에 가서 직접 보면 계란 한 알 1,000원도 사 먹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곧 경험이 소비다. 제가 컨텐츠에 집중하게 된 계기는 경험을 많이 유발하게 하고 직접 찾아가게 하며 찾아가서 스토리를 들을 수 있게 하는 것, 여기에 방점을 맞춰서 계속 끊임없이 바이럴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속도는 느리지만 그 저변에 경험한 고객들이 또 고객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아시는 용어로 팬덤 커머스가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어떻게 경험하게 할까? 그리고 어떤 컨텐츠로 녹여낼까? 그 컨텐츠는 일회성일 것인가? 지속 가능한 그 흔적으로 남길 것인가? 저는 거기에 제가 사람의 마음에 씨앗을 하나 심는다라는 마음으로 컨텐츠를 기획을 합니다. 씨앗이 심어지면 이것은 이제 도망 못 가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씨앗을 심어서 그분의 평생 식생활에 조금 더 이로울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게끔 만든다. 그렇게 컨텐츠를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특히 이렇게 로켓에 탑승되어 있는 우리 한국의 K푸드 컨텐츠를 앞서서 가시는 분들에게 이 연결된 생태계를 꼭 전달해주고 싶었어요. 왜?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미래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 플라스틱이라든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라든가 많은 바이러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엔 인간의 이기적인 어떤 욕심으로 밀식 재배 많이 심었고요. 많이 약을 쳤고요. 꼭 나만 먹고 갈 거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해프게 썼어요. 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거는 우리만 나만 행복하고 배부르면 되겠지가 아니라 우리의 노년과 연결돼 있고 내 자식 세대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조금 덜 먹고 덜 벌더라도 지속 가능한 기업을 만들자라는 철학부터 다시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연결된 생태계라고 말을 했습니다. 농부들은요, 제초제를 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무던히 남이 시키지 않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초제를 치지 않기 위해서 다른 호두 껍질을 밑에 바닥에 깔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볕단을 덮기도 합니다. 또 유기축산이라든가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보시면 우엉밭이에요. 우엉이 6,000평이에요. 그런데 이 농부는요, 1m 폭으로요, 6,000평의 둘레를 맛있는 옥수수를 재배하세요. 왜? 사실 6,000평을 꽉 채워서 우엉을 심어도 좋은데 여기 땅은 원래 우리가 말하는 해충. 해충은요, 그러니까 그 곤충은 사실 자기 땅이었어요. 자기 땅인데 그 산을 개간하고 밭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옥수수로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부르면 인간은 사실 배가 불러도 계속 먹어요.
근데 곤충은 배가 부르면 안 먹습니다. 그러니 1m 폭에 둘러쳐 있는 옥수수를 먹고 우원밭으로 건너오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배려를 가지고 농사 짓는 것이 친환경 농업입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식품을 대하면 관점이 달라지고 보이는 포인트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연결된 생태계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러워요. 그리고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100년의 이 시장 중에 가장 성장 속도가 빠른 게 바로 요 3년간입니다. 우리는 수출을 하고 싶어도 공장이 만들어줄 수 있는 공장의 해썹 기준이나 해외 기준에 맞지 않았고요. 그리고 1980년대까지는 한국도 식량 부족 국가였어요. 그리고 이게 밀키트 식품 시장이 되기까지는 급식이라고 하는 중간에 과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급식 세대고 전 도시락 세대입니다. 레시피가 표준화되고 만드는 것이 계량이 되고 그리고 식품 위생이나 교육을 모든 지방, 지역에 계신 분들이 습득하게 되고 기준에 맞는 공장을 지으니 수출의 기반이 단단히 다져진 거죠. 그게 불과 10년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경계, SNS, 미디어가 무경계 시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능수능란하게 해외인들을 대상으로, 세계인 대상으로 한국의 식품을 바이럴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한국의 식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습득을 하시고 바이럴하시면 우리 모두가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두 옳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럼 궁금하실 거예요. 식품 MD분들이니까. 한국의 식문화, 한국의 농업을 어떻게 우리가 그럼 찾아야 되지? 어떤 경쟁력이 있어? 저는 식생활 소통 연구가로 활동한 지가 이제 횟수로 13년 차가 넘어갑니다. 제가 방송인으로 10년 동안 있으면서 한국의 농부들의 어떤 경쟁력을 봤고 그리고 한국의 이런 환경을 어떻게 소구할 수 있을까를 정리를 했을 때 바로 이것이 경쟁력이었습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고요. 삼면이 바다고요. 그리고 또 화산섬, 울릉도라든가 제주도가 있고 또 황토 같은 경우는 쓸리고 깎인 풍화 침식이 오래된 토양이거든요. 그래서 드러난 황토가 있고 최근에 유네스코, 전 세계 유네스코에서 인증한 갯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 많지 않아요. 그리고 우린 지역마다 경상도, 바다, 강원도, 제주도, 전라도 그리고 왕의 음식, 죽은 자를 위한 제사의 음식, 관습에 따라 다양한 음식이 나옵니다. 그뿐만입니까? 우리는 오래된 대륙이기 때문에요. 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산지예요, 종자가. 지역마다 품종도요, 고유의 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요, 지역의 종 다양성, 지역의 전통과 관습에 의해서 만들어진 와인이라든가 치즈, 식초 같은 것을 1년, 2년에 한 번씩 박람회를 열어서 서로 공부할 수 있고 교류하고 맛볼 수 있게끔 그런 캠페인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이런 관점에서 한국의 식문화의 경쟁력을 본다면 이게 한국 거구나.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좀 더 다를 수 있구나. 지속 가능하고 오래 갈 수 있구나. 이건 꼭 한국 거여야만 돼. 라고 하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죠. 내가 지금 먹은 것이 나다. 내가 지금 행동한 것이 우리의 미래다. 이거 꼭 생각하셔서요. 한국의 K푸드를 더 많은 곳에 더 이롭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강연을 끝내기는 좀 아쉽죠. 더 듣고 싶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마저 물어보는 그런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올리신 익명 채팅방에 올리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한 번씩 읽어보면서 대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를 연결하는 스토리텔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딱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진심. 왜냐하면 우리 진심이 이렇게 마음의 씨앗으로 담겨지면 그건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당장 지금 나이대에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 때와 타이밍 또는 그 내가 나이가 되거나 그런 가족을 꾸리거나 밥을 하는 순간 불현듯 떠올라요. 그리고 그때 뭐라고 얘기했더라 하면서 찾게 되죠. 지금은 내 상황이 바쁘거나 다른 거에 집중돼 있으면 안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진심을 담아 심은 씨앗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심을 꼭, 그리고 철학, 그걸 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심의 씨앗. 꼭 저도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볼까요?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이 멋지십니다. 혹시 지금 대표님의 모습을 만들 수 있었던 특별한 어떤 계기, 에피소드가 있었을까요? 멋지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어떤 롤모델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전에 없던 직업을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식품 MD로 계시지만 앞으로 어떤 다양한 직업으로 변신할지 몰라요. 인구의 수명은요, 20년에 10년씩 늘어납니다. 우리는 100세 인생 이제 살아야 돼요. 직업이 10년마다 바뀌면 어때요? 재밌을 것 같지 않으세요? 저 때는 롤모델이요, 은퇴하면 귀농하는 거였어요. 제가 호미를 든다고 해서 얼마나 감자를 많이 캐겠어. 근데 제 직업 기반 위에서 일은 재미있는 나의 취향의 발현이자 살아있는 생존의 이유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돈을 많이 버는 건 운인 거고요. 따라온 내 노력의 보상인 거지 내가 존재 이유는 충분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없던 직업도 만들 각오를 하고 자신 있게 밀고 가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도전하고 가는 미래는요, 아무도 경험해 보지 않았고 아무도 해본 적 없는 일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 다음은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기 나름이니까 가끔씩 흔들리고 두렵고 걱정되거나 할 땐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파이팅 해드릴게요. 네, 연락을 또 앞으로도 주셔도 좋지만 지금 또 질문 바로 또 하셔도 됩니다. 이어지어서 현장 질문을 좀 한번 받아볼까요? 네. 저는 그 주류 쪽에 관심이 많은데 명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통하기가 좀 힘들기도 하고 네, 좀 닫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커뮤니케이션 쪽에서 팁이 있으실까요? 저한테 딱 맞는 질문이세요.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이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제 타이틀이 식생활 소통 연구가라고 스스로 만든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농업을 전공하면서 동시에 커뮤니케이터의 역할로 방송을 통해서 전달을 했죠. 여러분들이 제가 한 가지 지역의 명인들과 소통을 할 때 좀 짧은 팁을 드리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통은 카톡이죠. 카톡은 감정이 없어요. 이모티콘 열심히 보내봤자 어른들 눈이 침침해서 안 보여. 하트가 안 보여. 제일 좋은 건요, 직접 옆에서 살갑게 손녀처럼 하나라도 더 이야기를 물어봐주고 진심을 다해서 그분들의 하시는 일을 존경하고 마음을 표현하고 그러다 보면 문이 열립니다. 이분에만 오롯이 집중해서 모든 거를 다 물리치고 3시간 동안 자, 어르신 얘기만 눈을 보면서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없던 것도 다 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가시면 도움이 빨리 되실 것 같아요. 참 아쉽지만 이제 마쳐야겠습니다. 뭔가 근본을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뿌리를 알아야 줄기와 잎, 그리고 꽃과 열매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겠죠. 음식에도 재료가 어디에서 어떻게 왔느냐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오늘 강연을 듣는 내내 해보았습니다. 사물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발상, 그로 인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포괄적으로 저희한테 각인시켜 주신 안은금주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에게 소중한 원데이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원데이 스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